자, 교통사고로 5개월을 제끼고 복귀할 때는 정부로부터 세월호 특별법 해주겠다라는 합의를 얻고 90개가 넘는 법안을 자기들이 주장해오던 법안 등을 곧바로 복귀 다음 날 다 통과시켰어요. 9월 말에요. 자, 국회를 거부할 때는 이런 정도의 깡과 오기로서 국회를 거부해야 되는데 한국당은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맨손으로 국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것도 황교안이 대표 당선되고 그렇게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들은 미북회담 결렬이 안타깝다. 그러면서 미북회담 결렬의 어떤 입장을 말하는 것이 신중해야 된다. 조심스럽다. 자, 국민 다수의 역풍이 생길 수도 있다. 완전히 문 정권의 친북 패거리들이 깔아놓은 프레임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자빠졌습니다. 이 자식들이, 이런 개새끼들이, 아유 정말 그만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황교안은 무엇 때문에 정치하러 왔어요? 총리를 하면서 총리하는 정권을 말아먹고 대통령 권한 대행하면서 지가 모시던 대통령을 깜빵에 쳐넣은 주제에 뭘 하러 정치판까지 와가지고 또 개판을 치고 있습니까? 당신이 사람입니까? 저는 황교안을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자가 야당의 대표가 되고 그런 자가 야당의 대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인지도가 높다요. 여론조사하니까 황교안이 이낙연보다 뭐 1%인가 더 나왔다? 지랄로. 이낙연이가 대선 나올 것 같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이낙연이 대선 나갈 확률은 유시민이 나갈 확률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대선 후보도 아닌 이낙연보다 1% 더 나왔다고 대세론 이야기하면서 황교안 대세론으로 잽싸게 줄을 서는 한국당의 친박 비박 상당수, 그리고 한국당의 당원이라면서 황교안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심지어요 저한테도 문자로요 황 소장님 황교안을 좋게 해주고 황교안을 한번 만나고 어떻게 하시죠? 내가 왜 만나냐? 우리 방송에 한번 나와봐라 그래라. 끝나까지 안 나왔죠. 황교안은 황장수 못 만납니다. 왜? 만나면 5분 만에 박살나니까요.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지한테 아부나하고 줄이나 서는 유튜버나 끼어나가가지고 제가 이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당 앞으로 내가 어떻게 조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이 집권을 해서 또 보수 정권을 창출시켜봤자 망하는데 6개월도 안 걸려요. 또 적폐 대상이 돼서 맛이 가버릴 겁니다. 보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지금 주말마다 시청 앞에 나가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냐라고 제가 지금 묻고 싶어요.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어떻게 한 개도 얻어내지 못하고요. 민주당이 배째라 하는데 국회로 기어 들어갑니까? 정말로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게요. 창피합니다. 보수 야당이 이 정도면 당원들이 몰려가서 유리창을 다 깨버리더라도 깨고 맥살잡이라도 해야 되는데요. 될 만한 사람 앞에요. 그놈의 당에는 당원부터 의원, 당의 다 관료, 뭐 당뇨, 당의 뭐 직책 갖고 있는 전부 줄 서버려요. 제가 그래서 경선을 하나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만 하니 될 건데 며칠 늦게 되면 어떠냐? 2월 27일, 8일 날 1박 2일로 청와대 앞에서 시위라도 좀 해라. 그 며칠 늦게 된다고 뭐 아쉬운 거 있냐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좋습니다. 대표되고 난 일성을 미북 회담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라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성명이 미북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서 안타깝다고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역풍 맞을까봐 미북 회담 결렬에 목소리를 안 내고 주말 내내 입을 쳐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건 없이 원내에 복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폐지되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자빠졌습니다. 제가요, 솔직히 도시락 폭탄이 있으면 한국 땅에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집회를 한다면 저 당 앞에 가서요, 정말로 황교안 나올 때까지 한번 붙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살다 저런 것들 처음 봐요. 나경원이, 황교안이. 얼마나 기어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몇 번이나 전화 와가지고요, 2시에 나경원이 오는데 그때쯤에 와서 나경원이하고 인터뷰하면서 국회 앞에 5시간 반 밤늦게 먹기 운동에 생중계 좀 해주라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세상에요, 일제하에서 친일한 놈들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이것들은 문 정권에 굴복하면서 나경원이, 황교안이는 우리는 잡혀갈 일 없고 문 정권이 안 건드릴 거다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약화될 때까지 비 맞추다가 나중에 문 정권이 이제 힘 빠지면 그때서 목소리 좀 내는 척 하면서 총선 이기고 어쩌고 생각하겠죠. 미안하지만은 문패거리들이 니보다는 머리가 훨씬 좋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황교안이 창원이나 출마해라. 창원 출마해서 니 되는가 한번 보자.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습니다. 총대도 안 메고요, 몸 조심하고요. 오늘은 문희상이 앞에 가가지고 그 있으나 마나한 문패거리 2중대 3중대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같이 놀고 자빠졌어요. 저게 사람입니까? 정치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황교안이? 진짜 내가 황씨 성을 찍어버리고 싶어요. 열불이 나서. 아빠도요,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내가 김태우 보고 뭐라 했어요? 황교안이 믿지 말고 황교안이 당 대표 되기 전에 잽싸게 한국당 대표실에 텐트하고 침낭 들고 가서 거기서 당신이 숙식을 해야 안 잡혀간다. 안 그러면 저것들 당신 보호할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자, 민주당은 특감반 감찰과 관련된 김태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죽어도 특검 못하겠다고 했는데 한국당이 지발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김태우는 낙동강 오리알 됐어요. 누가 김태우를 보호해 주겠어요? 특검이라도 한다 해야 특검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이니까 보호라도 하지요. 그야말로 김태우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습니다. 혈압 조심해라는 게 아니라 혈압이 터져버리고 싶어요. 솔직히 요즘 열받아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런 것들을, 자, 세월 좋아지면 배설하고 권력 누리고 돈 챙기고 투기하고 하는 것들은 저 한국당 패거리가 다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9년에도 저것들이 다 누렸고요. 개고생은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이 다 합니다. 그래, 고생은 하기 싫고 문재인은 무섭고 집권은 해서 배설은 챙기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저기 다 모여 앉아가지고 야당을 대표한다고 저지랄하고 있습니다. 황장수 뒤에 문재인 시라소니, 어이 시라소니, 너 말 조심해. 당신 말 조심해. 내가 오늘 열받았으니까 말 조심해. 너 황빠냐? 용돈 주더냐?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자, 여러분, 오늘 문재인 정권이 문정인을 풀어서 미국에 열심히 로비를 하고 다니는 돈이 어디서 나올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이거 다음에 반드시 국정조사를 하든지 좀 뒤에 뒤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정인이 미국에 로비하게 돈 대주는 잽을 솔직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첩보를 들었습니다. 경고합니다. 거짓거리 하다가 골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에는 지금 조야의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그런 짓거리 즉각 그만두기 바라고요.
자, 한국당의 오늘 조건 없는 국회 복귀 항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용납하면요, 정말로 나라 꼬라지, 이건 정말 끝이 납니다. 어떻게 조건 없이 항복을 하느냐. 자, 신재민도 조사할 거 없고 손혜원은 죽어도 못하고 김태우도 김태우가 말한 특검을 죽어도 못한다. 자, 이러면 누가 폭로하고 어떻게 진실이 밝혀지겠으며 문재인 정권이 숱한 똥을 싸도 그 똥을 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한국당은요, 제가 볼 때 정말로 내년 총선에 다른 보수 정당이 하나 만들어져서 저놈들하고 니 죽든가 내 죽든가 하자고 가버려서 다 망해버리고, 그리고 총선 뒤에 대선까지 새로운 터전이 만들어져야 이 나라의 보수가 제대로 되고 정신 차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저 한국당 오늘 한교안이 문희상이한테 가서 밥 한 그릇 얻어 먹었습니까? 자, 이제는 안 잡혀갈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합니까? 문재인이가 살던 집에 부부가 살 때 의료보험을 안 내서 압류가 됐대도 당에서 그 말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가 이 뉴스 브리핑에서 폭로한 이야기를 한국당의 의원들 몇십 명이 제 방송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국회에서 언급하는 인간도 하나 없어요. 그래, 야당 해먹고 오래 가면 되고, 괜히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나는 문재인이 때리는 정 맞을 이유 없다. 가늘고 길게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황교안이하고 나경원이는 얼사오적에 버금가는 보수의 적입니다. 제가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열받아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저녁 퇴근 조심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그래도 몸이 건강해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있어 보세요. 황장수는 위장 보수다. 황장수는 무슨 민주당 앞잡이다. 이제 온갖 소리를 저한테 엄해할 겁니다. 이 견자들이요. 자, 나경원이 황교안이 좋겠습니다. 욕 많이 처먹어서 오래 살겠습니다. 자, 저녁에 번개 뉴핑 마치겠습니다. 자, 저녁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하니까 그것도 안 했습니다. 자, 되고 난 뒤에 문정권 폭정을 저지한다라는 추상적인 말을 해요. 이런 말은 개나 소나 다 합니다. 저보고 한국당의 한교안 체제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불쾌한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그 불쾌함 감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싫다고 떨어져 나가시든 구독을 취소하든 그건 그분들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 제가 기껏해야 황교안 소모품 정도로 인식되었다면 저의 방송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엊그제 어떤 분이 SNS에 댓글을 다셨는데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황교안이 너무 강경투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투쟁은 저 황장수나 그런 데 시키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했습니다. 그래, 위험하고 천한 거는 황장수나 하고, 그래서 너들은 꽃길만 가다가 문정권하고 적당히 해서 가다가 나중에 문정권 망하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주워 먹으면 된다 생각한단 말이냐. 저는 그런 글을 단 사람은 그 인간성의 문제가 매우 큰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야말로 보수에서 내가 뼈다귀 하나 뜯어 먹었습니까? 그렇지만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하고 있고요. 솔직히 피해도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수를 대변하는 한국의 유일 정당이라고 자처하는 한국당이 지금 미북 회담이 결렬되는 국면에서 요 며칠간의 보이는 태도가 아주 의아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원내 복귀를 위한 회담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국당 전당대회도 끝났고 2차 미북 회담도 끝났고 빅쇼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12월 27일 김용균 법안을 처리한 이후에
처리할 민생 현안이 수북하다 이렇게 말을 하며 한유총, 유치원 3법, 무슨 달래 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하는데 거기에 따른 근로기준법 변경, 그리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칼 들고 설치거나 이런 사람들, 체육계 폭력 근절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거다. 그러면서 나경원은 지난 28일 미북 회담 결렬로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생긴 상황이다. 가급적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국회를 갖다가 공전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나경원이부터 한국당은요. 뭐였습니까? 네 가지를 내걸고 있었죠. 김태우 특검, 손혜원 국정조사, 신재민 청문회, 그 다음에 조회수 선관위원 자진 사퇴. 이 기회주의적 한국당은 감히 문재인, 김정숙 두 사람의 드루킹, 김경수 문제와 관련한 재특검을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요. 자, 이러면서 지금 어젯밤에 뉴스나 이런 데는 개점 휴업 더는 안 된다.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김태우, 손혜원이, 신재민이 조회수, 그 다음에 그 드루킹 재특검 이런 문제가 안 받아지더라도 거의 복귀를 하려 그러고 복귀할 명분으로는 국회에 들어가서 미북 회담을 따진다고 합니다. 밖에서도 못 따진 것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거 따져가지고 뭘 따진다는 겁니까? 자, 오늘 한국당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미북 회담에 대해서 한국당이 신중 모드다 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중 회담에 대해서 왜 한국당이 신중 모드입니까? 한국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미북 회담 결렬이 안타깝다. 미북 회담 자체가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이유의 미북 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미북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한마디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북 회담 자체를 전혀 비판하지 못하고 미북 회담의 판이 이상한 대로 흘러 들어가도 그것조차도 그냥 묵묵부답으로 지켜보고 있고, 지금 미북 회담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모양으로 지켜보고 있다. 자, 미북 회담을 비판하다가 국민들이 안타까워해서 한국당이 바가지를 뒤집었을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겁니까? 자, 한국당은 미북 회담이 결렬되고 난 직후에 아무런 합의나 진전 없이 회담이 결렬된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언뜻 보면 이게 민주당의 성명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도 3.1운동에 대해서, 황교안도 3.1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3월 1일 날도 미북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한국당 입장에서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결렬된 날 안타깝다고 하면서 미북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짤막한 성명을 냈습니다. 자, 이번에 미북 회담 결렬을 가지고 정부 여당을 공격했다가 한국당이 단판 결렬을 바란 듯한 인상을 주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구한 날 여론 역풍 신중 모드. 예? 그래서 4.27 판문점 때도 별말 하지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작년 9.19 평양 합의에 대해서도 끌려다니고, 그리고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끌려다녔습니다. 정말로 한국당의 한계고요. 황교안이 들어서도 이것은 전혀 고쳐지지 못하는 특유의 저는 고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놈의 미북 회담 결렬을 비판한다고 역풍을 맞아요? 정말로 이런 수준의 자들이 보수 야당이라면서 한국 사회를 끌고 간다는 데 회의를 금할 수 없습니다.